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영관리사 이헌 교수입니다. 지금은 여기 지금 올림픽대로 타고 저는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송파 집에서 와이프랑 밥 먹고 지금 김포를 넘어가는데 바깥 날씨는 너무 좋네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면 한강은 맨날 봐봤자 그 한강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제 좀 건물주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를 좀 올려드릴까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만약에 이제 빨리 듣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면 뭐 2배속, 3배속 하셔서 들으시고, 제가 일부러 말을 빨리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원래 말이 좀 빠른 사람이긴 해요. 근데 뭐 운전하면서 좀 편하게 쉬면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데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자, 넘어가서, 자, 요즘에 건물주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뭐 대출이자 부담도 그렇고 공실률 증가, 그리고 높은 유지관리비, 너무 다들 힘들죠. 근데 이제 저희 주식회사 가업이 관리하는 회장님들은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매월 한 30% 정도 절감하고 계시고, 고정비용도 절감하시고, 그리고 뭐 법률이나 행정이나 세무 관련된 어떤 전문 자문은 이제 저를 통해서 그때그때 이제 들으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어떤 이런 자문 비용이나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추가 지출을 안 하시죠. 뭐 가령 저희 A 회장님은 지주택에 지역주택 조합에 투자를 한 3개 정도 하셨는데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사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사기라고 얘기를 했고, 추가적인 분담금을 얘네들이 한 호실당 1억 얼마씩 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덕에 3억을 아끼셨고, 지금 제가 내지 말라고 한 이후로 2년 지났는데 역시나 그 조합장이 이제 뒷돈으로 시아버지 명의로 누구 명의로 5억을 받았네 7억을 받았네 가지고 역시나 사기꾼들은 다 사기를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의도에서 만난 선배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안타깝지만 저는 분명히 건물주들의 관리비를 1차적으로 절감해 줄 수 있다. 최대 35%. 그리고 공실 옆 건물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공실이 해결되면 공실로 인해서 임대 수익이 하락되었던 게 다시 임대 수익이 증가되니까 대출이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제 흔히 건물이라고 하는 건물은 꼬마 빌딩 같은 건물들이 있어요. 아무리 분양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1,500평에서 2,000평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2,000평 미만이면서 예를 들어 한 5층 정도 규모의 상가 규모나 빌딩 규모다. 그러면 그냥 꼬마 빌딩이에요. 그게 개인이 갖고 있건 분양을 80호실이 있든 100호실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연면적 1,500평에 5층 정도면 그냥 꼬마 빌딩 같은 거예요. 그냥 꼬마 빌딩이라는 정의가 무조건 꼬마같이 생겨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냥 연면적 1,500평 미만의 약 한 5층 이하의 규모의 건물들은 대부분 자치관리라고 하시죠. 그냥 본인들이 관리한다. 누가 분양된 건물은 수분양자들의 단체인 관리단에서, 그리고 만약에 분양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주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자치관리식으로 하시죠. 제가 말하는 자치관리식이란 아무리 건물주가 외부의 업체에 맡겼다 할지라도
경비원 뭐 소장, 경비원 소장 뭐 이렇게만 맡기고 뭐 승강기, 소방, 전기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맡긴다. 이거 자치관리입니다. 누가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누가 하나 뭐 책임 소재도 없는 자치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분들 입장에서 많이 낸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최저가입니다. 이미 최저가로 그렇게 업체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하시는 건 자치관리식이죠. 이런 자치관리, 이런 소형 꼬마 빌딩 1500평 이하 5층 정도 규모에 되는 이제 일명 꼬마 빌딩 같은 이런 건물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꼬마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꼬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구분 소유주가 80호실이 있든 8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꼬마 부동산입니다. 뭐 본인들이 얼마를 투자했건 뭐 100억을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봐야 뭐 1억 2, 3억, 많으면 돈 10억 투자해서 이렇게 분양호실 사서 임대 수익 벌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하는데, 이런 데는 관리비를 그렇게 심하게 줄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존의 이런 꼬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치관리식으로 관리비를 줄이면서 최저가로 맡기기 때문에 대형 빌딩과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임대차 분쟁이 났거나 악성 임차인, 미납 분쟁, 명도 분쟁, 소송 이런, 그리고 또 하나 하자 진단, 하자 분쟁, 뭐 층간누수, 측간누수, 공용누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기존의 주택관리사분들은 법령 따져가면서 뭐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보신 분들도 아니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맨 하자 진단하고 하자 소송하고 임대차 분쟁 소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이런 꼬마 부동산은 관리비를 절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 기존 관리비에 우리가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 이런데 해봐야 인력 한 3, 4명 넣고 돌아가는데, 뭐 하자 진단이나 임대차 분쟁, 악성 미납, 뭐 명도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두 건이 발생하면 건물주나 투자자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와 변호사 비용이나 내용 증명 주고받고 다양한 이슈에 휘말리게 되죠. 이런 송사에 휘말려서 그때 가서 몇 천만 원 쓰는 것보다는 그냥 전문적인 업체한테 지금 현재 관리 상태를 그냥 위탁을 맡기시는 게 좋다. 그게 저희 주식회사 가업이 이 중소형 건물의 전문 브랜드로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연면적 1500평 이상, 그리고 5층 이상이죠. 6층 이상, 한 15층 이하의 중형 빌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상복합, 뭐 예를 들어 복합몰 이런 거를 얘기하죠. 얘는 중형 빌딩이에요. 중형 부동산. 아까는 꼬마 부동산, 얘는 중형 부동산. 그럼 중형 부동산은 어떻게 관리하냐? 기본적으로 한 6명 이상의 관리 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꼬마 부동산에 있는 그 관리소장들과 진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중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는 게 있어서 뭐 전기, 소방, 승강기, 뭐 기계 설비, 기계 공조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사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업인력공단에서 얘기하는 자격증을 이야기합니다. 기사 자격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거의 노가다에서 1, 2년 굴렀다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만큼 현장 경험이 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사 자격증을 막 딴 대학생들을 채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걔네들은 쓸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는 40대 이상일 거고 4, 5, 60, 많으면 70대까지 있으신 분들, 그러면서 웬만큼 아파트나 이런 데서 기정과장으로 숱하게 일하신 분들, 우리 흔히 굴렀다고 하죠. 이렇게 현장에서 굴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런 중형 빌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불필요한 인력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중형 빌딩에 위탁관리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위탁관리 업체들은 대부분 위탁 수수료를 숨깁니다. 그냥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숨기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위탁수수료 1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돈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인건비로 다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관리비 정찰제 합니다. 관리비 정찰제란 위탁수수료를 그냥 뭐 음식점 가격표 메뉴판처럼 얼마예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입주사 그리고 건물주가 내는 그 입주자들이 사실 건물주가 내지 않아요. 건물주가 관리비를 왜 냅니까? 다 임차인들이 내지. 그렇죠? 이런 임차인분들이 내는 비용을 실비정산제라 그래서 실비로 실제 급여가 나간 만큼, 실제 급여가 지출된 만큼만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비 정찰제 실비정산제라고 해서 보다 투명하죠.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쌉니다. 단돈 10만원 100만원도 더 싸죠. 왜냐면 1인당 경비원 한 명의 급여에 10만원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건물에 6명이 있다고 하면 한 달에 60만원이 숨어 있는 거예요. 1년이면 720만원이 622 그쵸? 720만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720만원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식회사 가업이 가서 관리하면 720만원을 찾아드리는 거죠. 왜? 실비정산제로 말 그대로 정확하게 부과하고, 우리는 관리비 정찰제로 우리가 계약된 수수료만큼만 띄워오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면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표한 논문으로 실제 이제 졸업을 했죠. 논문 졸업에 그 소규모 집합 건물의 관리 실태와 자치관리 효과라는 곳에서 제가 논문에서 실제 관리비 35% 절감에 대해서 입증을 했고요. 뭐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이런 중형 빌딩, 중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고정관리비 한 30%는 줄이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공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일단 고정적인 꼬마 부동산이나 중형 부동산이나 일단 관리비가 꼬마 부동산 자치관리처럼 저렴하게 관리를 해도 저렴한 기존의 관리 비용에도 이제 대형 빌딩과 같은 서비스를 우리가 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꼬마 부동산은, 중형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30%의 불필요한 인건비는 이미 매월 사라졌다. 그럼 일단 관리비가 절감된 거죠. 자, 그러면 공실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죠. 자,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관리비가 예를 들어 A 건물, B 건물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공인중개사는 새로운 임차인이 상가나 사무실을 얻으러 다니면 기본적으로 A라는 빌딩, B라는 빌딩, C라는 빌딩 등의 다양한 빌딩의 공실에 있는 데를 찾아다닙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목적인 사람이에요. 중개를 해야, 중개계약서를 써야 이제 수수료가 나오는 구조잖아요. 브로커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A라는 빌딩은 일반 관리비가 15만 원이고 B라는 빌딩은 일반 관리비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평수에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건물에 고객을 유치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관리비가 저렴한 곳에 유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실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주식회사 가업이 관리하는 건물은 신규실 입점 시에 대부분 요즘에 여러분들 렌트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물주들이 신규 임차인에게 뭐 예를 들어 공사 기간 동안 약 한 45일, 최대 45일에서 많게는 2달 이렇게 월세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렌트풀입니다. 그런 렌트풀이가 들어와야 입점자도 공사하는 기간부터 그리고 최소 한 달이라도 장사하는 그 기간을 한 달에 그래도 매월 나가는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안 내니까 이걸 렌트풀이라고 하는데,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렌트풀이 임대료가 임대인이 제공해주는 렌트풀이 외에 관리비 3개월 렌트풀이도 해줍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저희가 관리하는 B라는 빌딩에
관리비가 적은 이곳에 입점을 시키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여기는 입점하시면 임대인이 렌트프리는 며칠 정도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공사하고 오픈하시면 되고, 또한 관리비도 현재 이 관리 업체에서 3개월간 일반 관리비를 무상으로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더 좋으십니다. 다른 업체들은 가면 내가 오픈을 하든 안 하든 공사 기간에도 관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신규 호실 입점자는 A라는 빌딩보다는 주식회사 가업이 관리하는 B라는 빌딩의 관리비가 저렴하고 관리비 3개월 렌트 프리까지 제공해주는 이 건물에 입점하려고 하겠죠. 그건 당연하죠. 왜? 저도 창업을 해봤지만 실상 창업은 전쟁터입니다. 돈도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오픈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초기에 지출을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모든 창업자들은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입점을 하면 우리는 공실료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는 주식회사 가업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주택이나 모든 우리 고객들의 관리비를 매월 자동으로 적립해 줍니다.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마일리지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항공권 마일리지처럼 관리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매월 관리비의 퍼센테이지만큼을 저희가 자동으로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점자들이 그 입주자들이나 건물주가 언제든 방수 공사나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나 어떤 철거 혹은 간판 그리고 어떤 법률 자문 혹은 뭐 집을 들어오고 나갈 때 전월세를 매매하거나 상가를 임대 매매를 할 때 발생하는 공인중개 수수료 등을 발생하면 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현금처럼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0.9%라고 해서 뭐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모두 다 0.9%를 내야 하죠. 왜? 이거는 법이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가 0.9%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식회사 가업이 관리하는 건물 외에 그냥 일반 다른 업체가 관리하는 입주자들은 정확히 100만 원을 다 지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주식회사 가업이 관리하는 관리비 자동으로 적립해 줬던 이 고객분들은 100만 원 중에 일부를 수십만 원을 이 마일리지로 현금처럼 사용하고 일부만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 지출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건물주 입장에서도 옥상 방수나 외벽 누수 같은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공사를 하려고 해보니까 방수 공사 비용이 한 1,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관리비 마일리지로 300만 원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1,200만 원만 공사비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 관리비 마일리지 적립 할인이나 그리고 관리비 절감 그리고 뭐 공실 문제 해결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 그대로 뭐 건물주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저희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관리비 유지 관리비 절감해 줬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또 그것 때문에 공실 해결했죠. 그쵸? 그리고 저희가 관리비 자동 적립 할인 마일리지 제도로 현금처럼 사용할 게 있어. 우량 임차인,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그만큼 수많은 혜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고 동일한 조건이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건물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뭐 많은 얘기를 해도 뭐 안 믿을 거면 많은 거고요. 아무튼 저희 주식회사 가업은 앞으로도
건물의 유지관리비 절감하고 공실률을 줄이고 그걸 통해서 건물주의 임대 수익을, 투자자의 임대 수익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관리비, 마일리지, 자동 적립 할인을 통해서 모든 고객의 생활을 좀 이롭게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건물주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관리를 대신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동네의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나 일반적인 분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성 있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관리는 가업, 주식회사 가업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출신, 고려대 출신의 전문가 그룹이 합니다. 한국부동산경영관리사협회에 부동산 경영관리사 자격증 취득 전문가들이 100%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가업, 관리는 가업입니다. 감사합니다.